신우이가 제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족이 뭔지 모르겠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38살의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남편 오민수는 제과점 점장이에요. 결혼 10년 아이 하나. 겉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죠. 하지만 결혼 초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신우이, 그러니까 남편 누나 오은정이 유난히 우리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야, 이번 달 적금은 왜 안 넣었어? 애 교육비 빠듯하잖아. 누나,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동생 가정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는 그냥 가족끼리 참 관심이 많네 정도로 넘겼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런 누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누나 성격이 원래 그래. 챙기는 거 좋아하고 가족 생각 많이 하고. 저도 처음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하고 잘 지내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정 언니는 명절 때마다 우리 통장 잔고를 물어봤어요. 아이 학원비가 얼마인지, 남편 월급이 얼마 올랐는지, 심지어 제 보너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지연아, 너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며? 얼마야? 아, 네. 그냥 조금요. 조금이 얼마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가족끼리 뭘 숨겨?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다들 이렇게 친한 건가? 그렇게 5년이 흘러 직장을 관두고 살림과 육아에 집중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급히 병원에 가야 했어요. 밤 10시쯤이었는데 응급실에 가려면 현금이 필요했죠. 저는 서둘러 ATM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하는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0원. 분명 지난주만 해도 500만 원은 있었는데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화면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출금 300만 원 오은정. 신우이 이름으로 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이틀 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은정 언니가 300만 원을 인출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 그거.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만 빌려준 거야. 다음 달에 바로 갚는다고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한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도 누나잖아.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민하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 통장에서 300만 원을 빼간 게 예민한 문제라고요? 지금 애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떻게 하라고? 아, 그건 내 카드 쓰면 되잖아. 내가 지금 가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친정 엄마한테 급히 돈을 빌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건드린 거야? 허락?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누나한테 빌려준 건데 무슨 허락을 받아? 그게 말이 돼? 우리 돈이야, 공동 재산이라고. 알아. 근데 누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 좀 이해해줘. 언제 갚는데? 다음 달이라고 했어. 확실해? 당연하지. 누나가 거짓말하겠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3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보, 은정 언니한테 연락해봤어? 아, 누나가 요즘 좀 바빠서. 다음 달에 준다고 했어. 다음 달? 지난달에 다음 달이라고 했잖아. 그러게 누나도 사정이 있나 봐.
조금만 더 기다려줘.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우이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저 지연이에요. 혹시 그 돈은 언제쯤 갚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 미안해. 요즘 사업이 좀 안 풀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벌써 3달이 지났는데요. 알아. 근데 지연아,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 네가 좀 넉넉하게 생각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언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 돈이 필요해서. 에이, 너희 둘이 벌잖아. 나는 혼자 사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다니요.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뺏긴 거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은정이가 요즘 힘들다더라. 너희 통장에서 돈 좀 빌려다 준 거지? 네, 그런데 벌써 3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아니, 가족끼리 그런 걸로 뭘 따져. 은정이가 얼마나 힘든데. 너도 언니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어머님, 저희도 그 돈이 꼭 필요해서요. 에이, 너희는 둘이 벌잖아. 은정이는 혼자서 사업한다고 고생하는데 동생이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도둑질을 해도 가족이니까 괜찮고 따지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그날 밤 남편과 또 싸웠습니다. 당신 가족들은 다 이상해. 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 놓고 갚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나보고 쪼잔하다고 해? 그러게 너가 너무 따지니까 그렇지. 우리 은정 누나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이해? 300만 원이 푼돈이야? 당신은 그게 당연해? 당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또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몰래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를 그 통장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죠. 혹시 모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오니 거실 테이블 위에 낯선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뭔가 싶어서 펼쳐봤는데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카드 명의는 오은정인데 결제자는 오민수, 그러니까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명품 가방 120만 원, 백화점 150만 원, 해외여행 패키지 200만 원. 합계를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총 470만 원.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뭐야? 테이블에 영수증을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게 왜 당신이 은정 언니 카드값을 대신 내? 누나가 카드 한도를 넘겨서. 잠깐만 대신 냈어. 다음 달엔 갚는다고 했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한테 다음 달이 몇 번 있었지? 이번엔 진짜야. 누나가 사업 자금이 곧 나온다고 했어. 사업 자금? 3달 전에도 그 소리 했잖아. 그때 빌려간 300만 원은 언제 갚을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은정 언니한테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갔어? 그게 조금 더 있긴 한데. 얼마? 1,000만 원 정도.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 당신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누나가 진짜 힘들다고 해서. 힘들면 다야? 우리는 안 힘들어? 우리 애는? 우리 미래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이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내가 결혼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나?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세요? 오민수 씨 맞으십니까?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오은정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은정 누나가 무슨 일이? 오은정 씨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민수 씨 명의로 보증이 서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보증서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찰이 서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누나가 다른 서류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준 건데. 다른 서류요? 무슨 서류였습니까? 사업자 등록 같은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할 줄은. 거짓말? 이미 몇 번을 당했잖아. 300만 원 빌려간 것도 카드값 대신 낸 것도. 그런데도 또 도장을 찍어줬어?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또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이제 그만 좀 해. 당신한테 가족은 나하고 우리 애잖아. 근데 당신은 지금 진짜 가족을 버리고 있어. 그게 무슨. 나 더는 못 살겠어. 이 집에서 당신하고. 며칠 후 우편으로 법원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2천만 원의 대출 채무 확인서였어요. 은정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보증을 선 남편이 빚을 떠안게 된 거였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이 압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죠. 여보, 우리 어떡하지? 남편은 울먹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캐비닛을 열고 몰래 만들어뒀던 통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1년 동안 몰래 모은 돈 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나 내일부터 친정 근처에서 살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해결? 어떻게? 당신이 또 은정 언니 편 들면서. 아니면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며느리가 이해심이 없다고 하면서. 그건 이 집 이제 은정 언니한테 다 털렸잖아. 난 더는 이 가짜 가족이랑 못 살겠어.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지연아, 제발. 애는 내가 데려갈 거야. 당신은 여기서 당신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살아. 남편은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도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짐을 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제빵 기술. 결혼 전 저는 5년 동안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했었어요. 결혼하고 그만뒀지만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집에서 빵을 구워서 동네 카페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10개, 20개씩이었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3달 후 저는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름은 성실 베이커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빵을 굽고 저녁엔 설거지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삶을 꾸려간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SNS에 빵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몇 명만 보더니 어느새 팔로워가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죠. 사장님, 이 치아바타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혼자 연습했어요. 거짓말. 이건 전문가 솜씨인데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베이커리를 운영하신다고요?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주문이 폭주해서 직원을 3명이나 고용해야 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은정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언니. 나야. 은정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 다 잃었어. 사업도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민수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지연아, 나 좀만 도와줄 수 있을까? 너만 믿고 온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또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가족이니까 불쌍하니까 한 번만 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니, 나도 다 잃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기회를. 근데 그건 남의 돈으로가 아니라 내 손으로였어요. 은정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사과도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어요. 그 차이를 이제라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직도 은정 언니가 진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아빠 일이 있어서 못 와. 아빠가 우리 싫어해? 아니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냥 어른들 사정이 복잡한 거야. 언젠가는 아이한테 설명해줘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직원 5명을 둔 베이커리 사장입니다. 지난달에는 2번째 매장도 오픈했어요. 아침마다 빵을 굽고 아이 도시락을 싸고 손님을 맞이하고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가족이 뭘까?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살았다고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염치 없이 남의 것을 탐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에 빌붙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남보다 못한 타인일 뿐이죠. 어제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빵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만들어서요. 재료도 정직하고 마음도 정직하게.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마음이 들어가야 맛있나 봐요. 맞아요. 마음이 들어가야 해요. 빵도 관계도 인생도.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제 마음을 담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 빌붙지도 않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삶을 지켜내면서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니까요. 어젯밤 아이가 자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빵 냄새 나서 좋아. 엄마 손에서 맨날 밀가루 냄새 나는 것도 좋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제가 지금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 단순히 빵 굽는 기술이 아니에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저희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라인을 새로 런칭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레시피를 함께 개발하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요? 성실 베이커리 이야기는 업계에서 다 알아요. 혼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장님의 빵을 알리고 싶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열티 계약, 레시피 개발비, 브랜드 사용료. 숫자를 보는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은정 언니가 가져간 돈의 10배가 넘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애쓰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 일에 집중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기쁨이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정말로 해낸 거야. 그날 저녁 아이와 단둘이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요.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엄마가 큰일을 하나 해냈어. 어떤 일인데? 엄마 빵이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엄마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지. 우와, 엄마 대박.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것. 한 달 후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와의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저보다 훨씬 어리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순간 위축됐습니다. 내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지만 제 레시피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1년 넘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연구한 것들,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개선한 것들. 그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제 것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이 촉촉한 식감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계란 대신 두유를 쓰고 버터에 요거트를 섞어요. 그리고 반죽을 숙성시키는 시간이 중요하죠. 와, 이런 디테일은 정말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건데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데 담당 이사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빵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잘해야 했거든요. 그 말에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완벽함이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불빛 중 하나는 남편과 함께 있는 우리 집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돌아갈 곳은 아이와 단둘이 사는 작은 집이지만 그곳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지연아.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갑자기 어떻게 내가 여기서 가게 한다는 소리 들었다. 방송도 나왔다며. 네. 잘 됐구나.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민수가 많이 힘들어한다. 은정이 일 때문에 빚이 많이 남았어. 지금도 갚느라 고생하고 있지.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 내가 내 도움을 바라러 온 건 아니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내가 그때 한 말이 맞았어. 나도 은정이도 민수도. 우리가 다 너한테 너무 심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망쳤지.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데 뭉클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그때 좀 더 잘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넌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은정이가 빌려간 돈이야. 300만 원. 어머님, 이건 받아. 내 돈이잖아. 내가 집 팔아서 은정이 빚 정리하고 남은 돈이야. 이거라도 돌려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이었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 은정이는 감옥에 있고, 민수는 가끔 와서 용돈 주고 가더라. 지연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잘 살아라.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그리고 우리는 잊어도 괜찮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때론 너무 늦게 변하지만 그래도 변할 수는 있구나.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돈은 기부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곳이 필요했던 사람이니까요.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지만 그래도 폭력은 폭력이니까요. 며칠 후 쉼터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가 누군가에겐 새 출발의 희망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제 베이커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매장에 이어 세 번째 매장까지 오픈했고 대기업 브랜드와의 협업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완판됐어요.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혼자 아이 키우면서 베이커리 사업 키운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시청자들한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PD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방송 촬영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제 일상이 다 공개되는 게 어색했죠.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에 댓글이 폭주했어요. 울면서 봤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 얻었어요. 가족 때문에 힘든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이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단력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빵 꼭 먹어보고 싶어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의 약이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경험도 힘들었던 시간도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가게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방송 보고 왔어요. 꼭 사장님 빵이 먹고 싶어서. 그분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장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댁에서. 힘들어서. 근데 방송 보고 용기가 났어요. 사장님처럼 저도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힘들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어요. 그분은 한참을 울다가 빵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가게를 많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은 그냥 빵을 사고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어떤 분은 울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위로를 그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엄마처럼 빵집 사장 할 거야. 그래? 왜? 엄마가 제일 멋있어 보여서.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시작합니다. 밀가루 냄새, 이스트 향, 오븐에서 나는 고소한 빵 냄새. 이 모든 게 제 인생이에요. 누군가는 제 인생이 불쌍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삶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제 노력의 결과니까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참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었겠죠. 시누이 눈치 보고, 시어머니 말씀 듣고, 남편한테 속고. 그리고 제 인생은 점점 망가졌을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저녁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행복하지? 응, 완전 행복해. 엄마랑 나랑 있으면 제일 좋아.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은 궁금해. 근데 지금도 좋아. 엄마가 웃는 게 더 좋거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웃지 못했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주인이 저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염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고 아껴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염치 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에 기생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남보다 못한 타인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날 용기를 내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할 거예요.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